자, 내장 객체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소스 코드가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그 파일명을 보면 자, 여기 잠깐만요. 자, 내장 객체 여기까지. 자, 보면 자, 이 스프린팅 언더바 jsp.java라고 활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 예전에 웹 쪽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바 문법 익힌 다음에 애플릿 또 교재를 구입해서 애플릿이란다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교재를 구입해서 서블릿 코드 만드는 거를 또 공부를 또 했거든요. 서블릿에 사용되는 또 클래스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서블릿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 이제 통캣에 올려놓고 서비스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JSP 코드를 작성하면 그 JSP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로 바뀝니다. 네, JSP 태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서블릿 코드인데 서블릿 형태의 이제 자바 코드로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뀌면서 원래는 이제 이게 sprinting.jsp라는 JSP 페이지인데, JSP 컨테이너가 이 JSP 페이지로 호출이 되면 이거는 자바 코드로 일단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파일명을 자, 이렇게 이제 변환된 거를 기존에 sprinting.jsp라고 했죠, 파일명이. 요거는 이제 sprinting 점이 아니고 언더바 JSP라고 파일명으로 그냥 만들고요. 점 붙여서 자바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자바 코드로 변환된 거니까 파일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제 서블릿이 사실은 이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코드를 이렇게 보면 색칠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자, 매개 변수로 선언된 리퀘스트 내장 객체 이렇게 설명했죠. 자, 요 리퀘스트라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자, 변수로 사용된 리스판스 내장 객체. 자, 우리 앞에서 내장 객체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도 있고 리스판스 내장 객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테이너에서 알아서 이걸 다 만들어 줍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뭐 매개 변수로 선언된 리스판스 내장 객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타입이 되겠죠. 좀 긴데 서블릿의 타입입니다. 자바 x.sublit.http 패키지에 있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클래스로 타입의 이제 리퀘스트라는 변수겠죠. 다음에 아래쪽에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도 자바 x의 서블릿 http 패키지 아래에 있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타입의 그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우리가 변수를 객체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렇게 보시면 미리 선언된 기타 내장 객체에서요. 페이지 컨텍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config, about 페이지인데, 자, 요렇게 이제 요 초록색 배경 위에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내장 객체 이름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자, 실행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처리 메소드 종류라고 해서요. 자,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자, 여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장 객체. 자, 이런 내장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 보면, 자, set attribute, 세터죠. attribute 속성의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get attribute,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remove attribute, 그 다음에 get attribute names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이제 set attribute는 보면 이제 string 타입의 name과 object 타입의 value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집어넣을 때
자, 이름과 오브젝트 객체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리턴 되는 건 없어요. 세터기 때문에 set 메소드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없고요. 보이드 리턴 값은 없고, 해당 내장 객체의 속성 이름이 자, 네임 속성인 값을 밸류로 저장합니다. 예. 자, 요 속성 이름이 네임인 속성 값을 저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임과 예, 속성 이름과 속성 이제 값을 이렇게 던져주고, 예, 속성이라는 걸 이제 저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attribute는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링 타입의 네임주죠. 예, 속성 이름을 주면 해당 속성 이름에 이런 이제 그 속성의 값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값을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장 객체의 속성 이름이 네임인 속성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remove attribute 해서 스트링 타입의 네임이죠. 자, 리턴 타입은 예, 리턴 값이 없습니다. 보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remove attribute, remove가 예,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 삭제할 속성 이름을 주면 자, 해당 객체의 속성 이름이 네임인 속성을 삭제해 준다. 예. 그 다음에 get attribute names, 여기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들이 attribute 속성 이름들이 다수 개가 리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이상. 그죠? 그래서 java.util 아래에 있는 enumerator 열거형이죠. 열거 타입으로 자, 요 속성 자, 이름들을 가져와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요 get attribute names 메소드는 해당 객체 내장 객체의 모든 속성, 해당 내장 객체 안에 있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속성 이름들을 다 가져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 해가지고요,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이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여기 지금 객체가 내장 객체가 리퀘스트 내장 객체, 세션 내장 객체,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이렇게 이제 4개의 내장 객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도 set attribute, get attribute, remove attribute, get attribute name, 다음에 세션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리케이션도 set attribute, get attribute, remove attribute, get attribute name 쓸 수 있는데, 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는 요 3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set attribute, get attribute, remove attribute까지는 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요 놈은 쓸 수 없다는 거죠. 요 놈만. 그러니까 얘는 자, get attribute names라는 요 메소드는 쓸 수가 없다.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는데 요거 쓸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4개, 요 아래쪽에 있는 4개 다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3개만 위에 있는 거 요 3개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get attribute names라는 메소드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이제 리퀘스트 세션, 요거는 요 4개의 메소드 다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자, 그러면 전체 이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리퀘스트 내장 객체입니다. 자, 요 리퀘스트 내장 객체는 이제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또 나옵니다. 그죠? 서버가 있으면 요청이죠. 요청.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으로 요게 이제 요청 리퀘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으로 가는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리퀘스트 내장 객체입니다.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 설명을 보면 자, JSP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내장 객체다. 리퀘스트 내장 객체는 제일 많이 쓰는, 빈도가 제일 높은 내장 객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미 이 리퀘스트 내장 객체 썼어요. 언제 쓰냐면 request.get 파라미터 그래서 이 전달된 값을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페이지에 요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요 웹브라우저에서 자, 서버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고요. 서버가 있으면 요 웹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JSP 페이지로 전달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폼 페이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자, 요 폼 페이지라는 거는 HTML 폼 태그로 만든 양식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폼 페이지에 우리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자, 요 입력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 값을 JS 페이지로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 폼에 값을 쭉 이렇게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렇게 넣고요. 서브밋 해가지고 서버 페이지, JSP 페이지로 전달을 하면 요거는 요청이죠. 자, 요런 내용들은 어디에 담아서 전달이 되냐면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이 정보가 담겨서 JSP 서버 페이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equest.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기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이름을 주고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라겠죠. 요청 매개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던져주는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JSP 컨테이너는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java x.servlet.http 이 패키지에 있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 타입의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표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이 리퀘스트 객체의 타입은 여기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요 클래스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투수, 여기 이제 포수면,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받을 때 요 리퀘스트 객체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요청 파라미터, 요게 우리가 서브밋 했을 때 그 폼 안에 텍스트 입력 상자처럼 거기에 이제 그 입력 폼 양식이 있으면 그 name이라는 속성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서버 쪽으로 전달할 때 이제 변수로 사용되는 이름을 name 속성에 넣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청, 여기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 하죠. 그래서 전달되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파라미터 관련 메소드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자, 서버에 전송할 때 서브밋 버튼, 전송 버튼 누르면 서버로 전송되죠. 전달되는 홈페이지에 입력된 정보 형태를 말한다. 그게 이제 요청 파라미터라는 거다. 자, 요청 매개 변수 혹은 뭐 요청 파라미터.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하고 그죠? 뭐 섞어놨는데, 자,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니까 자꾸 요청 파라미터 그냥 쓸게요. 요청 파라미터는 자, 이렇게 이제 name이라는 우리 그 시작 태그에 name이라는 속성 사용해서요, 여기 다운표 안에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좀 이상하죠? 보통 이제 이렇게 input이라는 태그 예를 들면 뭐 type 이렇게 있고요. 자, 텍스트 입력 상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제 입력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전송 버튼을 탁 클릭했을 때 요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을 서버에 전송을 하죠. 서버 페이지에 전송을 하는데 요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을 어디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게 이제 name이라는 자, 속성을 이렇게 추가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id다. 이렇게 하면 요 name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이 변수명이 되겠죠. 변수명. 근데 요 변수에 자, 입력 상자에서 요 입력 상자에 요 입력된 뭐 1, 2, 3 이렇게 입력했다면 요 변수의 id라는 변수에 1, 2, 3을 넣어서, 그래서 id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어디에 전달합니까? 요 놈을 서버 페이지에 전달하죠. JSP 서버 페이지 전달하죠. 그때 이제 요 id가 변수잖아요. 요청, 리퀘스트 할 때 쓰는 파라미터가 우리말로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명이 되겠죠.
예, 요청 매개 변수명 혹은 요청 파라미터명 혹은 예, 뭐 리퀘스트 파라미터 뭐 네임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청 파라미터 관련 메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et 파라미터 values, 그다음에 get 파라미터 names, 그다음에 get 파라미터 map, 예, 이렇게 이제 메소드 설명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요청 파라미터 관련 메소드의 첫 번째 get 파라미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주로 봤던 코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안에다가 내가 전송한 그 내용 중에 내가 이제 이 그 투스가 던진 공을 받는 거 포스가 받는다 그랬죠? 받으려고 하는 변수 이름을 여기에 변수명을 여기 넣는 거죠.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넣는 거죠. 명을 넣죠. 그러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자, 요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자, 요청 파라미터 요 이름을 가지는 파라미터의 값을 리턴합니다. 리턴하는데 리턴 타입이 뭡니까? 스트링 타입이죠. 예. 자,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자, 우리가 폼에서 입력한 값들은 다 스트링으로 전달되고요. 실제 우리가 자바 JSP에서 요 get 파라미터 했을 때 리턴되는 값은요, 뭐 숫자든 문자든 다 문자열로, 문자열 형태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네이밍 값을 전달받습니다. 요 네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청 파라미터 값이 없으면 널 값을 반환한다. 자, 만약에 get 파라미터에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랄까 k, 자, k 네임이라고 줬는데 리퀘스트 앞에 리퀘스트 붙겠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해서 k 네임 줬는데 양식에 폼 양식에 여기 이제 태그에 보면 네임은 k 네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get 파라미터 메소드 상에서 k 네임이라는 변수를 읽으려고 했어요. 없는데 그러면 널 값을 반환한다. 스트링이 아니고 널 값 리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비슷한데 get 파라미터까지는 똑같고요. 뒤에 values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자, 여기 이제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자, 네임인 값을 자, 배열 형태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값이 없으면 너를 반환합니다. 요거는 위에 거하고 같습니다. 너를 반환한다 하는 거. 자, 요청 파라미터 값이 없으면 너를 반환한다 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요 이름을 찾았는데 매개 변수 요청 파라미터 중에 이 이름을 가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너를 반환하는데, 자, 일단은 이게 리턴 타입이에요. values 이거 복수형이죠. 여러 개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죠? values. 그래서 get 파라미터 values 해서 이름을 주면 요 이름을 가진 요 파라미터 그냥 여러 개다. 그러면 이걸 이제 배열 형태로, 스트링 배열 형태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당연히 이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려면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트링 배열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0번 인덱스부터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걸 쓰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 양식을 만들 때 뭐 체크박스 같은 거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체크박스 이름 줄 때 이 체크박스의 이름을 다르게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CHK1이다, 이거는 CHK1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을 줬으면 이게 체크됐다 안 됐다를요, 요거를 이제 자, 배열로 여기 이제 밸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요 체크됐을 때 이제 밸류 값을 배열로, 스트링 배열로 만들어서 서버에 이제 전송을 한다는 거죠. 서버에 JSP 서버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열이 필요하다. 자, 여러 개의 값을 자, 가져와야 될 때는 동일한 파라미터명을 가지는 게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가져올 때는 get parameter values 쓴다. 자, 그 다음에
자, get parameter names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턴 타입이 반응 유형이 java.util에 있는 enumeration 이게 열거형이죠. 열거형. 자, 열거형으로 값을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자, enumeration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자, get parameter names에 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소괄호 열고 닫고만 호출을 해주면 이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쌍으로 해서 요 enumeration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parameter map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리턴 타입이 요 맵이겠죠. 자바 유틸에 있는 맵, 이건 자료구조예요. 자료구조. 자료. 맵이라는 자료구조 타입으로 이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맵 객체 타입으로 전달해 준다. 그래서 맵 객체 자, 타입은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지금 이제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이런 메소드들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소스 코드에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런 이제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제 위에 보면 request.jsp고 아래쪽에는 process.jsp인데, 뭐 지금 이게 JSP라고 해놨더라도 이게 이제 HTML로 우리 양식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JSP 할 때는 확장자를 HTML 하지 않더라도 HTML 태그를 넣어가지고 HTML 문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request.jsp가 이거 폼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폼페이지죠. 폼페이지. 앞에서 폼페이지라는 용어 썼죠. 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페이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폼 태그가 있고, 자, 액션, 서브밋 했을 때 전달되는 JSP 페이지가 프로세스 JSP죠. 자, 프로세스 JSP 밑에 있습니다. 그죠? 이쪽, 요 아래쪽에 있는 프로세스 JSP 쪽으로 값을 던져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에 보면 input type 텍스트 돼 있고 name으로 했죠. 요게 뭡니까? 요청,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던 요청 파라미터죠. 요청 파라미터. 왜 요청 파라미터를 할까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일단 접속해서 우리가 값을 입력하죠. 서브밋 하면 여기에 입력란에 입력 양식에 입력된 값을 어디로 보냅니까? 서버로 보내죠. 요 액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서버 페이지로 보내죠.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페이지로 이 방향은 리퀘스트, 요청이잖아요. 요청, 리퀘스트. 이걸 리퀘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걸 리퀘스트 객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요청이잖아요. 요청. 이렇게 요청 방향이. 요청할 때 던져주는 리퀘스트 방향으로 던져주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 변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에서 홍길순 들어가 있는데 요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요 홍길순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서버 쪽으로 여기 프로세스 JSP 쪽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입력상자 하나밖에 없고 전송 버튼, 서브밋 버튼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요 입력상자 이름, 자, 요 이름 입력상자에 입력된 요 홍길순이라는 값을 요 name이라는 변수에 실어서 서버에 전송을 해주는데,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요 놈이 이제 투수고, 그죠? 요거는 포수입니다. 값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리퀘스트 객체 사용하죠. 내장 객체.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쓰는데, 자, 요 코드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한국어 페이지, 웹페이지, 홈페이지는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한글 깨짐이 없도록 요걸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해서 UTF-8 요게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지에서 어떤 값을 던질 때, 자,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서브 페이지가 있어요. JS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 상단에는 get 파라미터 하기 전에, 자, set 캐릭터 인코딩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코딩 방식을 UTF-8로, 우리 UTF-8 쓰잖아요. 항상 세팅해서 쓰잖아요. 이걸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폼에서 한글 입력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자, 요 이제 UTF-8, 이렇게 인코딩 타입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항상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하든 안 하든 제일 위에 이렇게 코드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던진 거를 받을 때는 어떻게? 요 name이라는 요청 파라미터 명을 get 파라미터, 자,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장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 안에 매개 변수 값으로, 요 파라미터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ame 변수에, 자, 요 홍길동을 실어서 보냈으니까, 자, name 변수 값을 받아라. get 파라미터 해라. 그죠? 파라미터를 get 해라. 자, 그러면 이제 get 파라미터 안에 있는 요거는, 자, 요청 파라미터고요. 요 앞에 있는 string name, 요때 요 name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name에서, 값을 읽어서, 자, 지역 변수 name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꺼내 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저장해야 스트링 타입의 name에 저장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뭐 조건물 실행하든, 다음에 뭐, 다른 뭐 그 인선식에서 사용을 하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폼에 입력하면, 홍길동을 입력하면 홍길동이 전달될 것이고, 홍길동을 입력하면 홍길동이 전달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받아서, 자, 이름, 제목 뒤에다가, 요 꺽쇠갈로 퍼센트, 이거 이제 표현문 태그죠? 여기 사용해서 요 name, 지역 변수에 지금 여기 get 파라미터 메소상에서 값을 가져왔죠. 그래서 name 변수에 있는 값을 찍어라. 그래서 브라우저 실행하면 요렇게 실행됩니다. 여기 조금 작게 실행되는데 요렇게 실행됩니다. 이름 콜론 홍길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입력상자에 홍길순이 아니고 홍길동이라고 던지면, 요렇게 홍길동이라고 던지면 요 홍길동이라는 놈이, 요 name이라는 변수에 실려가지고 요청 파라미터에 실려가서 전달이 될 거고, 그래서 요걸 다시 이제 받기 위해서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 자, 요게 이제 폼페이지입니다. request 02.jsp고요. 자, 여기서 이제 submit 버튼을, 여기 전송 버튼이죠.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request 01 process.jsp 페이지로 요 입력된 값을 전달하죠. 자, 메소드는 post. 자, 주소창에 노출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감춰서 전달합니다. 자, ID, 비밀번호, 있고, 텍스트 입력상자죠. 텍스트 입력상자 두 개를 만들고요. 하나는, 변수, 요게 이제 이름을, 양식 이름을 아이디로 줬고, 하나는 패스워드로 줬습니다.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 누르면,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PassWD라고 되죠. PassWD에 요 입력상자에 입력한 값을 담아서 요 서브 페이지로 전달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요 request 01.jsp에서 submit 버튼 누르면, 자, 요 process.jsp 페이지로 이렇게 건너가겠죠. 여기 이제 process.jsp입니다. request 01 process.js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값을 던졌으니까 받아야 되죠. 서브 페이지니까. 자, 요거는 한글 코드 처리할 때 무조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슨 우리가 한글 페이지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템플릿 사용한다 생각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입니다. 그죠? 여기 UTF-8 문자를 넣고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request.get 파라미터, request.get 파라미터 해가지고요. ID 요청 변수값, 파라미터값, 그다음에 passwd 패스워드 요청 파라미터 변수 값을 읽어서, 지역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ID 비밀번호 제목 뒤에다가 표현문 태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저 아이디가 요 부분입니다. 패스워드는 요 부분이에요. 출력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전송된 거를 이렇게 리퀘스트 내장 기체에 get 파라미터 사용해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값을 하나씩 입력 양식 하나씩 입력한 거를 하나씩 값을 가져와서 변수에 대입해서 쓰는 거는 요 패턴을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양식 만들 때 여기서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게 로그인 창이네요, 그죠? 로그인 처리하는 창 만들 때는 이 두 가지만 이제 쓰면 되는데, 회원가입 같은 거는 뭐 이름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뭐 아이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소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DB하고 아직까지 연동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리퀘스트 01.jsp에서 입력돼서 전달, 여기서 요거죠. 전달한 값을 그냥 화면에 출력만 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리퀘스트 내장 기체에 관련해서 요청, 여기 리퀘스트죠. HTTP 헤더 관련된 메소드입니다. 헤더와 헤더에 부가적인 정보를 담아서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하거든요. 추가되는 정보. 그래서 추가되는 정보. 리퀘스트에서 이제 방향으로 정보를 이제 던져줄 때 이제 요 헤더가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에 그 정보 앞에다가 추가해서 보내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HTTP 헤더에 부가적인 정보 헤더죠. 헤더 정보를 담아서 서버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요청 HTTP 헤더 관련 메소드를 보면 get 헤더, 다음에 get headers, s 복수형으로 쓰는 거고요. 다음에 get header names, 다음에 get header int header, 요 int입니다. 다음에 get date header, 다음에 get cookies. 요런 이제 헤더 관련 메소드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보시면 메소드가 다 get터죠.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getter 메소드 사용해서 값을 리턴 받을 수 있는데, get header는 스트링 타입으로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데, 그 내용이 설정한 네임에, 여기 네임 값을 주면요, 요 네임에 관련된 헤더 값이 있으면 그 헤더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headers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제 안에 값 목록으로 되어 있으면, 동일 값이 여러 개 있으면, 이 네임에 해당하는 값이 여러 개면 열거형 enumeration 타입으로 값 목록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리턴해주고, 헤더 네임스, 요것도 이제 열거형으로 만들어주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헤더의 이름을 가져온다. 모든 헤더. 요거는 이제 get 헤더와 헤더스는 설정한 네임의 헤더 목록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냥 get 헤더 네임스 하게 되면 모든 헤더 이름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get int 헤더. int 정수잖아요, 그죠? return 타입이 int 타입이고, 설정한 네임의 헤더 값을 정수로 가져온다. 값을 가져올 때 요 헤더 이름을 주면, 변수 이름을 주면 인티저 타입으로 가져온다. get integer 타입으로 가져온다. 그렇죠? get integer. get integer 헤더니까 헤더 값을 가져오는데 인티저 타입으로 가져온다. 다음에 get data 헤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더 변수 이름을 주면 long 타입도 인티저 타입 정수형이죠. 그래서 설정한 name 헤더 값을 시간 값으로 가져오는데, 시간 값으로 가져오는데, 이게 타임 스탬프 기억나시죠? 초 값으로 가져오는 거. 연월일이 아니고 초 값으로 롱 타입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데이트인데 왜 갑자기 롱일까 하는데 타임 스탬프 값으로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get cookies. 복수형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리턴 될 때 이제 쿠키. 모든 쿠키 값을 가져온다고 돼 있죠. 쿠키 타입으로 해서 모든 쿠키 값을 가져온다.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서 사용되는 요청 HTTP 헤더 관련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요청 헤더 관련 메소드 이렇게 보면, 요 아래쪽에 스크립트 리태그가 있는데 자바 코드로 바로 그냥 결과를 출력했어요.
예, 보면 request.get header 해서 host. 자, 요 헤더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그 헤더 변수 값 중에 호스트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 요 호스트 변수 헤더에 있는 호스트 변수 값을 가져와서 자 스트링 타입으로 가져와서 호스트 밸류 저장하고요. 다음에 request.get header 해가지고 accept language죠. 언어. 그래서 여기서 자 가져와서 문자열형으로 가져와서 요 AL value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AL value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값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요 가져온 값을 로컬 지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스트링 타입 선언해서 우리 값을 리퀘스트 객체 헤더 메소드 사용해서 헤더 값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출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out 내장 객체 사용해서 프린트 사용해서 프린트나 프린트 NL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R 태그 추가했어요. 어차피 브라우저 실행할 때는 BR 태그 들어가야 줄 바꾸면 되죠. 그래서 호스트 명 문자열 뒤에 제목 뒤에 호스트 밸류 요 변수값 추가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브라우저에 출력된 거고요. 호스트명 해서 로컬 호스트 뭐 8080 사실 우리가 이제 도메인명을 가고 있으면 도메인명이 찍힙니다 앞에. 다음에 포트명까지 포트 번호까지 출력되죠. 그 다음에 설정된 언어 자 제목 뒤에 이렇게 자 accept 다시 language라는 헤더 변수 값을 읽어서 출력을 해보면 ko 좀 개요 언어 지역 코드 언어 코드 해서 ko 다시 개야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든 헤더 값을 이제 출력하자 request2.jsp인데 자 enumeration 타입으로 get header names 해서요 모든 헤더 정보값을 다 저장한 다음에 우리 그 열거형 이제 사용할 때 요렇게 이제 그 has more elements 해가지고요 하나씩 값 가져오는 거 앞에 소스 코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has more elements고요. 그래서 있으면은 요 next element라는 메소드 상에서 값을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올 때 오브젝트 타입을 캐스팅을 해서 스트링으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헤더 네임 헤더에 사용되는 변수명이죠. 하나 가져와서 요 헤더 네임을 그 다음 요 get header라는 메소드 호출할 때 요 값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get header 뒤에 값을 가져오거나 헤더 변수명을 이렇게 넣고요. 여기 안에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자 값을 가져와서 헤더 밸류에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문 태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반복문으로 지금 while문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 열거형 객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져와서 출력할 동안 요 while 반복문을 반복을 시키는 거죠. 자 이거 enumeration 열거형 타입은 앞에 자바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지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